네, 안녕하세요. 코드블랙입니다. 자, 오늘 또 시장 정리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드디어 이제 상반기 좀 뒤로 하고 일단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. 이미 지나간 거에 연연하지 말고요.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, 또 어떤 전략을 구축하면서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잡아가야 될지, 이제는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. 투자라는 건 늘 그렇듯 뭐 지금 현재의 상황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 뭡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다음을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다음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거를 정말 끊임없이 해 나가는 그런 과정, 어떤 이런 과정이 사실 저는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라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제가 주요 이슈 등 뭐 남들 제가 올려드리는 거 뭐 그냥 이거 뭐야 하면서 기사 뉴스 기사 아니야라고 올려 그냥 뭐 흘려서 아니면 좀 뭐 주의 있게 보지도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어쨌든 뭐 관심도 없고 보니까 지금 뭐 결국엔 뭐 투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,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뭐 해가 지나고 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슈가 매일 체크하면서 안내줬었구나라고 여러분이 결국 느끼시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. 네, 뭐 여담 몇 거. 어쨌든 지금 메가 프로젝트 뭐 이 연장선에서 순환 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같이 체크해보자는 차원에서 볼 거고, 일단 지금 가장 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요 연기금의 리밸런싱. 그렇죠.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빠지는 거 아니야? 라는 부분으로 좀 이제 볼 수 있겠지만 뭐 일부 영향은 있겠죠. 근데 요것도 막 시장의 충격이거나 그렇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고,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에 좀 눌림을 받는 부분은요. 어쨌든 그 쏠림을 저는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. 그래서 상단에서 레벨이 좀 자리를 잡으면서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쏠림이 이어지는 건데, 이 상황에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유중이 나왔습니다. 1조 2조 원 정도였죠. 규모가 엄청나죠. 근데 이게 뭐 타법인 취득 등 해가지고 뭐 그렇게 나쁜, 뭐 유중 자체가 뭐 주주들한테 돈을 원하는 거니까 나쁜 거긴 하지만, 뭐 이게 단순하게 운영 자금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채무 상환에 대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호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좀 드리고요. 네, 그리고 7월 실적 시즌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 그 관점에서 한국콜마라든지 제가 뷰티 쪽은 좀 잘 어떻게 말씀드렸던 부분에 괜찮은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이 중심축을 좀 잡아주면서 오늘 좀 한때 뭐 마이너스 6% 가까이 빠졌는데, 요거는 또 오후에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솔 AI, 반도체 소부장 ETF 뭐 괜찮았고, 전공정 라인이 오늘 또 여전히 또 신고가를 세워줬습니다. 오늘은 유진테크가 확 뛰었고 테스 23만원까지 돌파해줬고, 이것도 한번 차트라든지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. MLCC 기판 여전히 뭐 대덕분도 이수페타시스 좋았고,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또 중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정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. 뒤에서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. 전기전력, 네, 좋습니다. 요거는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상승세 이어지면서 LS 일렉트릭, 효성중공업, 산일전기, HD현대일렉트릭, 그러면서 뭐 수급적인 부분은 작은 거 대원전선 좀 튀는데 그냥 얘 가든 말든 냅두고 일단은 좀 길게 기능으로 볼 거면 이 안에서만 좀 봐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. 그리고 블룸에너지 관련된 영향으로 산일전기가 좀 더 튄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원전에서는 다시 한번 9만 원 안착하기 위한 흐름에서 좀 눌림을 받고 있는데,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ESS, 삼성 S데이 이렇게만 비중 잡고, 굳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소재를 지금 막 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뭐 유중 이런 거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, 삼성 SDA 하나 정도만 저는 ESS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LG엔솔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좀 뭔가 좀 그래. 어쨌든 뭐 전고체라든지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저는 삼성 SDI가 제일 그나마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좀 보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7월 하반기 시작. 네, 이제 연기금 비중 조절 뭐 과도한 우려 볼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번 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제주 반도체, 그렇죠. 네,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시작에 앞서서 반도체 뭐 수출 데이터 관련된 부분인데, 보시면은 D램 모듈 포함 뭐 YY는 이제 385%, 근데 전월 대비 17%, 전월 대비 MCP, HBM 관련된 부분이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었고,
SSD라든지 MLC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올랐어요. 그렇죠?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, 그러면 결국 수출 데이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뭡니까?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도 갖고 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좀 깔리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,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먼저 볼게요. 어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35만 원 돌파해서 안착되냐라는 흐름 속에서 갔지만 결국에는 이번 주는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눌림을 받고 있네요. 그래서 32만 원 다시 자리 잡고 여기서 올라가고 결국에는 35만 원을 돌파하냐인데, 다음 주에가 7월 초에 7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겠죠. 그럼 여기서 지금 막 90 뭐 100조까지는 어쨌든 충당금을 제외하고 하니까 90조 정도로 좀 예상이 나오는데, 여러분 이게 매출이 아니고요, 영업이익이에요. 영업이익 엄청나긴 합니다, 진짜. 그래서 오늘 또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여전히 좀 싸면서 5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리포트가 나왔는데, 어쨌든 연기금에 대한 리밸런싱 같은 경우 충분히 다 받아낼 그런 자금이 여력이 되니까 그렇게 보고, 뭐 블랙록에서도 우리나라를 뭐 메모리 쪽에 너무 쏠림이라든지 투기적인 부분이 성격이 좀 강해지면서 투자 의견을 확대해서 중립으로 좀 하향시켰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영향받고, 지금 경계해야 될 게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 환율입니다. 환율이 지금 1,555원, 아까는 한때 1,558원까지, 그러니까 1,560원까지도 코앞에 있었는데, 어쨌든 이런 흐름 계속적으로 우리가 환율은 경계를 하면서 좀 체크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, SKNX도 지금 기준선 상단이라든지 5일선 좀 잘 지켜주다가 오늘 좀 이탈되는 흐름인데, 일단 250만 원 중심 잡고 좀 이어지는지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8만 원 정도, 셀트리온 갑자기 왜 나와? 네, 어쨌든 순차적으로 보고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도체 쪽으로 한번 또 쭉 한번 이어서 살펴볼게요. 반도체. 일단 워닝 IPS 같은 경우도 튀었다가 지금 빠르게 좀 차익 매물 나왔습니다. 그리고 VM 같은 경우가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으로 추세를 타고 가죠. 이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당분간 좀 더 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막 눌리거나 11만 원 아래로 내려서 10만 원 정도 나오면은 그거는 좀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좀 활용 가능할 것 같고, 테스도 23만 원 돌파 후에 지금 차익 매물 쭉 나오면서 윗골인데,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파는 차익 매물을 한 흔적이 보여집니다. 그리고 PSK 같은 경우도 추세 잘 잡고 가다가 20만 원 돌파했으니까, 와 이게 한 4만 원대가 엊그제 같았는데, 와 이게 20만 원까지 갔네. 5배 벌써 가버렸네요. 네, 전공정 쪽입니다. 그리고 또 유진테크도 전공정하면 빨먹을 수 없는데, 요것도 결국에는 지금 상승 쪽에 좀 키 맞추기가 이어지면서 오늘 좀 급격하게 좀 빨리 올랐죠. 좀 안 가다가 키 맞추기로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이런 거는 저는 신고가 나왔을 때는 챙기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요.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건 수급적인 부분이, 와 이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어쨌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기준선 상단 돌파하고 나서 요거를 다시 삭제시킨 거예요.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요 눌림을 삭제시켰어. 그러면은 요런 추세가 이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. 요거는 그럼 25만 원까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라든지 그런 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요것도 흐름 보고, 삼성전기라든지 MLCC 등 해가지고 오히려 요거는 단기적으로 좀 이제 금액대가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만하겠다. 왜냐면은 요거는 신고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게 좀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어제 기준선 상단 돌파하고 나서 이 빨간 선 있죠. 돌파하고 나서 오늘 눌렸고, 근데 눌림에서 요거를 이탈되지 않고 좀 지키고 있죠. 그러면 요거는 지금 변동성 좀 활용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걸로 막 뭐 정말 더블 간다, 그게 아니라 이제 100만 원 이하에서 우리가 좀 접근했을 때 그때야 이제 뭐 더블 급격하게 가는 거지만, 이격을 맞춰놨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활용하는 부분. 사막분에서 역시나 어제 기준선 상승 돌파하고 안착을 못했어요. 근데 이게 16만 원까지만 돌파해준다면 이건 다시 한번 요 추세가 좀 이 흐름을 타고 가면서 너무 급격하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건데, 길게 보면 요 추세는 유지되는 거, 중심값은. 그래서 16만 원, 18만 원 여기까지는 사이클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이 눌릴 때 한번 좀 체크하는 것도 괜찮겠죠. 네.
그렇습니다. 뭐 후공정 쪽 버닝 테스터 해가지고 뭐 테크닉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는 요 정도로 보고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10만 원 위에서 다시 돌리는 듯 테스트나 어쨌든 얘도 지금 수급은 다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10만 원 언더는요 언제든지 한 번 더 다시 체크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어제 또 오후에 어제 상승분을 장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. 그래서 10만 원 언더 구간에서는 한번 좀 접근해볼 만하다. 그리고 오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이제 5만 5천 돌파 시도했다가 눌렸는데 어쨌든 이 기준선 상단을 계속적으로 좀 그래요.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얘가 좀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힘들게 해요. 힘들게 떨구고 네 수급은 더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신고가 한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 시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패키징 쪽이고 그래서 그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2분기도 이제 좀 기대감이 충분히 좀 유효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의미 있는 건 오늘 이수페타시스입니다. 이게 왜냐면은 이 12만 5천 원에서 12만 7천 원이 저항 매물이 굉장히 좀 악성 저항 매물 많아요. 근데 요거를요 지금 단기간에 지금 소화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. 그렇죠? 그리고 어제 막 이중바닥 찍고 턴한 것도 의미가 있고 여기서 일단 5일선, 11선, 21선 이평 수정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12만 5천 원에 모이면은 이평선이 수렴해서 발산이고 더욱더 좋은 거는 이거 13만 원 안착되잖아요. 그럼 상단에 저항 매물이 없어서 이제 MLB 기판 등 데이터 센터 뭐 한때 약간의 뭐 지연된다라는 노이즈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가장 이제 강력하게 좀 수혜를 잇고 여전히 좀 기판에 대한 타이트하게 좀 이어지고 좀 증서 관련된 부분까지도 인식됐을 때 실적 부분도 충분히 좀 견고하게 계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13만 원을 이제 돌파해서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14만 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좀 더 무게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판 쪽으로 봤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? 네, 그렇죠. 대덕전자가 또 16만 원 돌파를까지 시도했다가 지금 다 눌리고 있을 거예요. 그렇죠, 눌리고 있죠. 그런데 어제 상승으로 일단 여기를 삭제시켰고 그리고 15만 원에 안착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. 요거 한번 물량 테스트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좀 눌리고 위아래 다 흔들었잖아요.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평 수렴이 50, 20 수렴되고 있는 구간이죠. 그럼 수렴에서 발산 16만 원 그 돌파 흐름까지 우리가 좀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이것도 16만 원 그 이상 올라서서 뭐 신고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 17만 원 중반까지는 좀 더 상방을 그냥 무게를 잡고 그런 부분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요 정도 전공정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MLCC 기판 요렇게 좀 중심 잡고 근데 다 모르겠어요. 나는 모르겠어요. 근데 반도체 소부장 뭐 하고 싶어요. 그럴 때는요. 반도체 소부장 요것도 괜찮습니다. 3만 원 지금 오늘 32,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어제 29,500원 어제 그냥 29,000원, 28,000원, 3만 원 그 돌파 후에 뭐 안착하기 위한 흐름이 오늘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3만 원 가격대에서 좀 잡아갔을 때 보통 ETF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관점은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오를 때 막 급격하게 따라붙기보다는 좀 눌리거나 뭔가 수급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주춤하거나 물량 소화하는 그런 구간 이를테면은 한 예로 어제 그러니까 올릭스 같은 경우 볼게요. 어제 상승을 했는데 보세요. 엊그저께 막 강하게 돈 들어서 상승했잖아요. 근데 다음날 바로 안 가고 눌려요. 이런 거 그리고 꼬리 달리잖아요. 이런 거 종가까지 한번 체크하다가 한번 딱 진입하는 거야. 근데 이게 뭐 사실 수급만 보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좀 빠질 수도 있잖아요.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지금 결국에 진행할 때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염두하고 가야 됩니다. 단기적인 부분. 그래서 갔어. 근데 다 오늘 마침 또 빠졌죠. 근데 여기서 15만 원 안 깼잖아요. 올렸잖아요. 그리고 이게 18만 원 거의 가까이 상승했단 말이에요. 이런 거는 충분히 좀 트레이딩 관점을 해볼 만하죠. 그냥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덕전자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괜찮고, 네. 그리고 전기 전력이 확실히 좋아요. 요거는 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게 매물대가 좀 두텁긴 한데 그래서 막 갈 때마다 흔들고 이번에는 정말 27만 돌파하고 안착되냐 그러면은 요렇게
그 U자형 큰 U자형 여기 막 변동성 지랄 나든 말든 U자형으로 가서 27만 원 돌파하고 30만 원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.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좋죠. 예, 블룸에너지 등 해가지고 여전히 뭐 약간 밸류에이션 등 해가지고 좀 더 상방을 봐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수급이 다 안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글쎄요 이게 신고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물론 뭐 뭔가 또 공급계약 공시라든지 뭐가 나오면 확 뛸 수는 있겠지만 수급이 다 안 빠져서 다만 보수적으로도 27만 원 오늘 약간 터치까지는 해줬는데 30만 원까지는 그 방향성을 좀 잡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무게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. 늘 저는 어쨌든 타겟 지점을 좀 정해놓고 갑니다. 이제 그냥 수급이 들어온 건요. 어쨌든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분석은 업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어요. 그리고 뭐 리포트 틈틈이 체크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결국에는 이제 가격과 주가 그리고 수급입니다. 그럼 여기서 이를테면 이를 뭐그 산일전기 기준으로 볼게요. 이게 지금 23만 원 기준으로 저는 이걸 자꾸 좀 체크를 해 나갔었거든요. 이게 뭐냐? 그럼 여기서 흔들렸어. 그럼 눌릴 때 아래 거로 달고 휩스 나오잖아요.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신뢰.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거, 저점에 대한 거,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구나. 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방향성 잡고 누릴 때 조금씩 비중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올릴 때 팔고 그리고 또 누릴 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상방을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챙기면서 반복적인 그런 대응도 충분히 좀 병행하면서 가면은 오히려 지금은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미 레벨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주식 시장이. 그래서 여기서 언제 또 어떻게 변동성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욕심보다는 일단 챙길 수 있는 거는 챙겨 나가자가 지금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가 좀 무게를 잡고 가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해서 같이 이렇게 좀 시장을 대응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래 나도 한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해봐야지 라는 부분으로 진행하시면은 괜찮을 겁니다. 밸런스라든지 꾸준하게 우리 뭐 투자를 하면서 좀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또 변동성이 훅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이 좀 관리가 돼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변동성을 또 100% 200%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. 굉장히 괜찮습니다. 이렇게 좀 대응해 나가는 것도.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좀 많이 빠지죠.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는 50만 원 기준으로 지금 50에서 55 요거예요. 막 이평 모아지다가 50에서 55 요 정도 자리 잡으면은 1차 60에서 65까지는요 충분히 좀 반등 여력은 만들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어제 시간에 결국에는 어쨌든 뭐 유중 나왔으니까 그 규모가 크니까 빠지죠. 그래서 당분간은 한 여기 12만 원 정도에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자리 잡는 그런 과정. 그래서 뭐 참 이게 6월 29일 특히나 오늘 월요일에 급격하게 거의 25% 반등하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희망을 줬다가 완전하게 무너진 거죠.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상 투자자분들에 대한 심리는요 좀 배 이상으로 좀 많이 위축돼요. 어쨌든 뭐 유중 자체가 그래 탑업인 취득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쵸. 봐야죠. 니켈 재련소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낼지. 결국에는 뭐 2차전지 같은 경우 뭐 ESS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회복, 그 시장에 대한 회복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삼성 SDI를 지금은 다른 것보다 요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오늘 또 뭐 대형주 변동성 나오고 하니까 이게 또 뭐 진짜 연기금에 대한 리밸런싱의 영향인가라고 하면서 막 우후죽순 텔레그램 막 이상한 글 맞죠 이런 저런 글도 많이 퍼지고 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. 여러분이 우리가 잘 하고 수급 잘 보고 이 중심 잘 잡고 흔들들 말든 그 중심을 잡은 기준으로 따라서 방향성 잡고 변동성에 또 대응해 나가면은 꾸준하게 아직은 시장이 확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이번 실적 시즌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 이제 뭐 신고가 얼마 안 남았죠. 근데
그렇습니다. 이런 게 이제 사전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특히나 뷰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.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물론 실적 발표 나왔을 때 확 튈 수도 있는데 저는 사전에 이미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챙겨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선케어 쪽으로 좀 집중해서 한국콜마라든지 달바글로벌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한국콜마가 좀 더 양호하고 유리해서 이거를 탑픽으로 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10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제가 1차로 뭐 타겟팅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일단 그 더 높은 곳을 보는 거는 어쨌든 뭐 투자자분들 개개인의 자유이고 저는 제 관점과 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뭐 소리가 좀 안 들린다라고 해서 혹시 키워봤는데 글쎄요 이게 마이크가 좀 세팅값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는지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네 여러분 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또 한번 7월 여전히 좀 변동성은 뭐 심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심 잘 잡고 한번 가봅시다. 이상 끝.